안녕하십니까. 종배마왕입니다. 금일 시황 및 4월 25일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많이 힘드셨죠? 장이 간밤에 다우지수가 그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1.32%, 다우가 0.55% 이렇게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은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나마 코스닥은 이렇게 조금 아침에 이렇게 내렸다가 전일까지 이렇게 올려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고, 여기서 한번 주고, 여기서 한번 주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도 수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87억 외국인이 팔고 기관에 321억 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훨씬 강했습니다. 근데 코스피를 보면 아침에 갭으로 띄워서 한번 올려주고 여기서 한번 팔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시 내렸다가 양봉을 주면서 이렇게 쌍고를 두 번 만들어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시켜서 마지막에 이렇게 상승해서 끝났죠. 이 보면 수급이 외국인 선물이 장중에 7천억 이상 팔았죠. 그렇게 팔다 보니까 기관에서 방어함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계속 밀렸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끌어올리긴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외 증시를 일단 한번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 장중에 상해 증시가 지금은 플러스인데 장중에는 조금 마이너스권에 있었습니다. 한 0.6, 7% 정도 마이너스 있었는데 지금 좀 반등을 좀 했네요. 그리고 항생지수도 마이너스였고 니케이는 그래도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에 선물은 계속 이렇게 플러스권에 있었어요. 다우하고 나스닥은 나쁘지 않았는데 우리 증시만 유독스럽게 집중적으로 오늘 다우를 핑계로 개인들을 죽이려고 했는 건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다들 힘드셨을 걸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 때문에 스윙한다든지 중장기 매매를 하면 많이 힘들다. 지금 보면 여기 한번 신호를 한번 준 게 의미 있는 신호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인 것처럼 이렇게 장대 연봉을 냈죠. 오늘 같은 경우 장대 연봉을 냈고 아마 하락을 시작하는 신호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조심해야 될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 4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즌이죠. 핑계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팔면서도 일단 먼저 한번 보면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파는 것 같아요. 반등을 많이 했네요. 2% 이상 빠졌었는데 SK 하이닉스랑 그거는 조금 이따가 보고 제가 어제 키네마스터 종배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키네마스터하고 넷패스 보고 있다가 넷패스는 올라버리고 키네마스터를 했는데 제가 일단 수급이 좋으니까 내일 상승 기대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렇게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그걸 한번 보면 자 자리는 나쁜 자리가 아니었어요. 수급도 양매수였고 양매수 3만주 외인 3만주 기관에서 3만 7천 주를 샀는데 그렇게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거래량이 좀 적어서 일단 별로 안 좋았는데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가서 다시 이렇게 고가를 만들고 끝났는데 오늘 분봉을 한번 보면 오늘 같은 경우 7만 2천 주밖에 거래가 안 됐죠. 이는 거래가 안 되는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확실히 어제 같은 경우는 3만 5천 주가 거래가 됐는데 어제 같은 경우 이렇게 올려서 마지막에 이렇게 눌러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끝났는데
아침에 시작하면서 다우 영향으로 이렇게 아침에 마이너스로 또 시작했어요. 장중에 전일 시간에 다니까는 보합이었는데 아침에 갭을 뜰 줄 알았는데 안 뜨고 여 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 밑에서. 그래서 이런 거는 뭐냐면 제가 어제 팔 때도 여기 12,850원이 수익권이기 때문에 850원 이상에서는 팔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얼마까지 갔냐면은 12,950원, 13,100원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왜 안 팔고 이게 기다리고 있냐 이거예요. 팔고 나갈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러니까 모든 거는 뭐냐면 내가 욕심이다. 적당한 수익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10% 먹으면 상한가 먹으려고 하고 상한가 먹으면 투상 먹으려고 하고 이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당하게 먹고 나오면 되는데 그걸 먹고 이렇게 또 이렇게 졸졸졸 흘러내리는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보면 지수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지수가 종목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지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물론 뭐 그거와 관계없이 세력주는 가는 종목도 있지만 이 보세요. 장대 음봉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 또 음봉을 그리고. 그런데 이 종목은 아침에 빠지는데 반대로 양봉을 이렇게 그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팔아야 된다는 거고. 그럼 두 번째는 내가 매수했는 가격이 여기면 매수가 근처 오기 전에 왔다 갔다 하자는 효과가 그럼 바로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올 때 내 매수가까지 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거래세까지 포함해서 0.33%까지 계산을 해서 그 근처에서 만약에 850원에 샀으면은 800원에 샀으면 850원이 900원에서 850원 왔다 갔다 하면 빨리 거기서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말고 내 매수가를 터치하기 오기 전에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만약 어느 물량이 갑자기 툭 던져진다 그럼 빨리 던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거는 오늘 기관에서 7천주를 샀고 오늘 거래량이 확실히 줄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이 종목의 세력은 빠져나간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또 내일이나 이번 주 내일은 꼭 매수가 위까지 한번 슈팅 고가절에는 한번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종배 오늘 오전 매매는 뭐 안 했고요. 오늘 종배는 이 종배를 보고 있는 종목이 이 현대 하이트 진로하고 현대 바이오를 했는데 에,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슈가 있었죠. 소주값 6.5%인가요? 인상했다는 그 이슈로 인해서 오늘 강하게 연속으로 그 전에 알고 있던 세력들이 문제 사서 오늘 마지막에 슈팅을 날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이 22만 주, 외국인이 한 32만 주를 매수를 했네요.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2시 넘어서 이렇게 매수하려고 일단 보니까 이 먹을 자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550원에 여기 옆 밑에 내려오면 살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안 내려와서 못 사고 여기서 그냥 소량으로 매수 행글을 그냥 위에 종가에 그냥 팔았어요. 그러니까 뭐 소량 한 뭐 0.1% 손실권에서 그냥 팔았죠. 팔았고 그럼 두 번째는 현대바이오를 봤는데 현대바이오는 뭐 보시면 이 후단 매매입니다. 상한가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오늘 한번 중간에 한번 쉬고 오늘 두 번째로 이렇게 급나가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지수 영향도 있고 근데 반대로 오늘 수급은 되게 좋았어요. 외국인이 18만 주 기관에서 1000주를 팔았는데 이 쭉 넘겨보면 기타 부분이 9만 1000주를 샀어요. 수급이 상대적으로 빠지는 양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좀 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 뭐 분봉으로 보면 그렇게 나쁜 자리가 아니겠다. 일단 보면 뭐 한 이까지는 놔주지 않을까.
한 500원, 600원 정도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일단 수급은 좋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시간에 다니까는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오늘 거래량은 580만 주 터졌습니다. 어제는 290만 주 일단 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내일 일단 슈팅을 일단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종배는 현대바이오를 해서 일단 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한테 회원 등록하고 인사 말씀 올리시면 제가 이렇게 카톡에 초대를 해서 이 매매를 같이 하실 수도 있고 그냥 보고 어떤 매매를 하는지 관찰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시장 흘러가는 건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보실 수도 있고 하니까 오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무료 추천 종목 받아서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일단 쉬는 것도 투자죠. 굳이 뭐 해서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유튜브 제가 쭉 올려보니까 장이 이렇게 급락하는 날은 이 구독자 수도 어, 많이 줄어듭니다. 통상적으로 그 장이 안 좋으니까 자기 종목도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많이 빠지고 하니까 보기도 싫은 거죠. 너무 많이 빠지 마이너스 손실이 워낙 크니까 그나마 자기 종목이 조금 이렇게 상승한다든지 안 그러면 보합에서 유지가 됐다든지 그렇게 하면 좀 보는데 그렇게 아닌 경우에는 보통 안 봅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내가 이렇게 있으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매달 말 돼서 수익을 유지하려면 뭐냐면 이런 리스크 관리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오늘 같은 날 이렇게 큰 손실을 봐버리면 한 달 수익이 하루 만에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애를 먹고 열흘 동안 20일 동안 애 먹고 이렇게 벌어놓은 돈을 오늘 하루 만에 그냥 몇백만 원, 뭐 어떤 사람은 몇천만 원을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가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 아침에 다우 영양으로 해서 아침 시초가 공략이라든지 했으면은 오늘 손실을 엄청나게 크게 봤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위기 관리 능력이 안 되면 매달 수익을 내기가 참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이 만약 종목이 없었다면 이렇게 그냥 장이 안 좋을 때는 그냥 쉬는 것도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매매에서는 좀 가능한 좀 줄이는 게 좋고. 자, 오늘 이렇게 수급은 이랬고 오늘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이 거래대금 상위 1등부터 10등까지 일단 한번 보면 오늘 삼성전자를 5,440억이 거래가 됐는데 여기서 집중적으로 삼성전자를 거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요 두 종목에다가 해서 외인 선물이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으로 매도를 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폴드폰 조금 지금 현재 좀 삐그덕거리고 있죠. 출시 지연이라든지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 핑계로 인해서 같이 집중적으로 매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넥슨 GT를 한번 볼까요? 자, 넥슨 GT 같은 경우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좀 올렸네요. 오늘 수급은 뭐 외인 기관 다 팔았습니다. 외국인 7천주, 기관에서 4만 3천 주를 팔았네요. 홀 마지막에 던져버렸네 이거. 이거 뭐 잘못 걸리면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이렇게 종배하려고 이렇게 여기 미리 샀다든지 하면은 이렇게 한 방에 그냥 가는 거죠. 이게 안 좋습니다. 이거는 11%인가요?
11%를 뺐네. 헐, 뭐 세력이 튼 것 같은데요. 뭐 하여튼 뭐 일단 세력이 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 정말 안 좋은 신호인데 조심해야 될 자리인데 이렇게 마지막에 된통 당하는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종배할 때 이런 잘못 걸리면 한 방에 그냥 끝나죠. 이게 그리고 여기 또 매수하는 자리가 아니고 추가 하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매수하는 자리가 아니죠. 예, 넥슨지대 마지막에 이렇게 뺐군요. 에이프로젠, 아시아나항공이 또 오늘 또 급락을 했네요. 아시아나항공.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빠졌나요? 지금 간밤에 보면 유가가 급등한다는 그 뉴스가 있었는데 항공주는 급락했다는 그 뉴스가 있었죠. 그거 하면서 이런 악재가 터지면 시장가로 던져야 되는데 그게 대응 못하게 되면 이렇게 맞습니다. 오늘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도했네. 420만 주, 외인이 3만 천주를 샀는데 계속 팔고 있던 외인이 오늘 3만 천주를 샀네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여기 갭을 메꾸러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사이는 갭이죠. 완전히 5,615원. 일단 안 좋습니다. 또 추가로 빼네요. 일단 안 좋은 것 같고 이렇게 악재나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은 뉴스가 있고 이렇게 안 좋은 종목들은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습니다. 자, LG화학 같은 경우 오늘 실적이 영업이익이 뭐 50%인가 1사분기 안 좋아졌다고 했는데 그 실적에 비해서는 시장 컨센서스에 어느 정도 그게 조금 못 미치나 봐요. 생각보다 적게 빠졌네요. 물론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빠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음, 추세를 이탈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이 안 좋다 그러니까 별로 안 좋네요. TK 케미칼 종고점 좀 돌파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맞고 떨어졌네요. 오늘 외인 기관 동시에 매도를 했는데 분봉을 보면 이게 또 마지막에 좀 차트가 안 예쁘게 만들어 버렸네요. 조금 이렇게 말아 올리면 추가 상승이 있는데 마지막에 밀어서 끝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추가 하락 가능성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보면 제가 보고 있는 수급주들은 보면 뭐 캠트로닉스, 하이트진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넥슨 GT는 마지막에 이렇게 양매도로 나와버렸네요. 파라다이스 뭐 이렇게 적었는데 오늘 원익 QNC가 좋았네요. 알파홀딩스도 마지막에 들고 나간 것 같고 원익 QNC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마지막에 잘 끝났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반등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자리는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기관에서 35만 천주를 샀네요. 오늘 뭐 뉴스를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비메모리 분야에 뭐 투자를 뭐 몇 주를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거 영향인가요? 장비 관련주인가요? 이게 비금속 그거 영향으로 좀 많이 상승한 것 같은데 자리는 좋은 것 같습니다. 수급도 좋고
내일도 추가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110만 주 터졌네. 예, 좋습니다. 칩스 앤 미디어도 오늘 좋았죠. 알파홀딩스 잠깐 한번 볼까요? 알파홀딩스 1도 세력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세력이 빠져나갈 때는 이런 모양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장대에 뿌림봉 하나 놨다가 바로 여기서 끝나는 경우 있고, 한 번 더 거래량 더 터지면서 이렇게 올려줬잖아요. 그러면서 최대 거래량 나오고 그 다음 봉에서 이렇게 음봉을 딱 그리면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락을 시키더라고요. 이게 그때 일단은 밑에 올렸다가 뺐다가 다시 이렇게 올려서 끝냈으니까 일단 자리는 예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일단 보양은 일단 다 빠져나간 게 아니고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죠? 일단 봤을 때는 이게 수급 뭐 그렇게 많이 판량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일단 분봉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닌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칩스 칩스의 미디어를 한번 보면 오늘 상한가 한번 가고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가 오늘 다시 한번 그 자리를 깨지 않고 다시 한번 날렸네요. 오늘 수급은 외인이 8만 천주, 기관이 9만 주 샀는데 좋습니다. 근데 상한가 못 넣은 게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얘도 마지막에 올렸다가 마지막에 쭉 밀어서 끝냈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뺀 건 아니지만 조금 빠져서 끝냈네요. 네, 다행히 시간에는 조금 올리고 있네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장은 이렇게 묻어주는 장이 아니다. 언제든지 악재라든지 핑계거리 만들어서 이렇게 하락을 시킨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잦은 매매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종배라든지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이 매매를 주실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네이버 주식 종배 마감 카페로 오셔서 회원 등록하시고 저한테 쪽지로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초대해서 같이 2주 동안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니까 하셔갖고 뭐 원하지 않으면 안 받으셔도 되니까 그거는 뭐 본인이 선택 사항이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오늘 장이 안 좋아서 다들 힘들으셨을 텐데 오늘 편안한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